시장의 이슈를 한 가지의 시각이 아닌 다양한 방면에서 분석해드립니다. 투자인 분석이고요.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이번 주는 또 물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2,480선에서 한 2주간 행보했나요?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의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다라는 게 물가 지표인데 투자 포인트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CPI가 이제 물가 하락률이 예상보다 좀 둔할 수 있다는 내용들은 좀 많이 좀 시장에 알려져 있는데, 네. 이런데 이제 시장에 이런 인지하고 있던 그런 수치들이랑 실제 결과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좀 확인하는 것이 저는 포인트라고 보고 있는데요. 먼저 이번 1월 미국 CPI 예상치는 전년 대비는 한 6.2%포인트, 2% 상승이고, 이는 지난달 6.5%보다는 0.3%포인트 하락한 것입니다. 그리고 근원 CPI 예상치는 5.5% 상승으로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요. 지난달 5.7% 상승보다는 0.2%포인트 좀 하락할 것으로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1월 CPI가 품목별 가중치가 좀 변화되는 그런 해인데, 네. 식료품과 지금 에너지 비중이 증가하고 주택 가격의 비중이 좀 하락하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식료품 가격 변화가 물가의 중요한 변수로 지금 작용할 것인데, 그런데 이제 1월 달에는 이 부분에서 조금 그렇게 좋지 못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미국 내에서 휘발유 소비자가 이제 사용하는 소매 가격이 전월 대비 한 13% 정도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네. 식료품도 뭐 계란 파동이 나타나는 등 뭐 좋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서 CPI가 예상보다는 좀 안 좋게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평소보다는 높아졌다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 1월 같은 경우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이어서 국제 유가가 조금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수준이 좀 낮았다. 그래서 전년 대비 에너지 가격 하락률이 뭐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일단 CPI 수치 확인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시장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한 투자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내용들을 이미 좀 시장이 선반영했다면 부정적으로 뭐 CPI가 좀 크게 뭐 예상보다는 하락률이 낮아지는, 뭐 그러니까 하락률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 뭐 한 6점 한 3이나 뭐 아니면 6.5까지 나온다 하더라도 뭐 사실 뭐 CPI 이것이 재료 노출이 또 반영되면서 오히려 이제 반등을 빌미를 제공하는 재료로도 뭐 해석될 수도 있지만, 만일 선반영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라는 뭐 그렇게 나왔다면 오히려 이제 조정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좀 긍정적인 점은 이미 좀 반영도가 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수치적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 최근 이제 달러가 다시 강세로 전환되었고, 네. 국제 유가도 좀 상승 반전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3월 FMC에서의 50bp 인상 확률도 뭐 지지난주에는 거의 제로 수준이었는데, 어제 보니까 거의 한 10% 근접까지 이제 올라왔습니다. 물론 미미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미 CPI가 이번에 조금 하락률이 좀 둔화될 것이다라는 것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월 달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나쁜 재료들이 다시 또 좋은 쪽으로 좀 반전되고 있습니다. 생식료품 가격도 상대적으로 안정이 나타났을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 휘발유 소매 판매 가격이 지금 1월 말 대비로는 약 3% 정도 지금 다시 올라왔는데요. 다시 하락했는데요. 네. 지난해 뭐 2월이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 시점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나오는 CPI는 분명히 하락률이 조금 더 가파라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사실 현재 시장이 뭐 CPI에 대한 그런 우려감도 뭐 소폭 좀 있지만, 사실 기본적으로는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으로서 상단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따라서 CPI 발표 이전까지는 뭐 조금은 더 감망하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실제 결과와 그 이후 시장의 반응을 조금 더 확인하신 다음에 수정하면서 저 전략을 조금 대응하시는 것이 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큰 그림으로 보면 사실 CPI가 이제 향후에도 개선될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하락시는 일단 저는 매수 관점으로 항상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가 전체 큰 흐름 추세로 보는 중기 추세가 아직은 상승 추세로 반전된 이후에 아직 꺾이는 모습은 아직까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가 하락으로 전환하는 거 추세적 하락이 없다면 눌림목에서는 항상 매수 관점으로 저는 2월 내내 지속적인 그런 눌림목 매수 관점을 지속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CPI로 계란 가격도 최근에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CPI를 보고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데 월가에서는 최근에 노랜딩이라는 세 번째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던데 착륙 자체가 없다.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비슷하게 봐요. 그러니까 경제 침체에 대한 얘기는 올해 내내 아마 올 때까지 올 수 있다라고 보시는 비관론자들은 아직 안 왔다라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 때까지 안 왔으니까. 네. 근데 이미 저는 지나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작년에 이미 경기 침체 지나갔다. 주가는 30% 부러졌고 침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은 사실 작년에 다 발현이 됐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사님하고 생각이 같은 게 물가의 추세적인 전환 여기서부터 작년에 고통을 줬었던 전쟁의 이슈가 작년 내내 고스란히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분리된 공간에서의 물가는 이제부터 안정화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어서 좀 눌림목일 때 오히려 사자 저도 약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동일한 의견을 주셨고요.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그리고 CPI 이후에도 조정이 나온다면 그 조정이라는 두 가지가 기간 조정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가격 조정이라고 바라보실까요? 글쎄요, 저는 지금 만약 이제 그래서 CPI가 넘어가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에 그런 어떤 상승 동력이 생기겠느냐, 물론 이제 실적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새로운 뭐 어떤 모멘텀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최근에 반도체들이 또 다시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 주가가 여기서 좀 싸지면은 분명히 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기간 조정이라 그러면은 상당히 좀 어떤 이슈가 좀 그 사이에 좀 반영이 되는 그런 거를 기다린다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가격 조정이 한 번 나오면 더 탄력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좀 응축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저도 깜짝 놀란 게 양시장 거래 대금의 합을 한번 살펴보시면 거의 20조 가까이 지금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시장이 예상보다 작년에 뭐 하반기 뭐 진짜 정말 안 좋았을 때 이럴 때보다도 거의 저는 그 배 가까이 이제 거래 대금이 늘었구나. 그래서 이게 우리가 모르는 자금들이 유입 속도가 조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봤을 때 이런 자금들이 사실 이 높은 밸류에이션 수준에서 신규로 공격적으로 매수하기엔 좀 지금은 부담스러운 자리니까 네. 오히려 조금 지수 레벨이 한 단계 조금 넓어진다면 다시 또 신규로 매수할 수 있는 자금들이 좀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그런 뭐 어떤 빌미를 제공해 준다 뭐 이런 재료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이 좀 하락하는 지수가 하락하는 구간이 났을 때 오히려 지금 대기하고 있는 타이밍을 잡고 있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좀 더 좋은 게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지금 여기서 하락한다고 해서 여기서 막 매도로 막 일관되게 하실 그런 전략은 안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눌림목이라는 건 결국 주스가 조금 하락해야지 나온 거기 때문에 눌림목을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좀 하락하는 편이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조정이라는 두 가지가 있을 때 가격 조정이 만약에 온다면 오히려 지수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번에 SM과 백기사로 나선 하이브가 동반 급등을 했죠. 끝나지 않고 있는 지금 인수전의 향방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네, 일단 상황은 저는 하이브가 매우 유리하게 지금 나타났다고 보고 있는데 따라서 이런 것도 시장에 다 어제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많이 반영했는데 카카오 제약 관련 주가가 동반 급등했다가 약간 다시 좀 주춤하는 모습이 결론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상황 변화가 또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결국 주가는 이제 차별화된 모습을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수만 대주주가 제기한 그런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승인되는지 그리고 아직은 이수만 측으로 분류되고 있는 카카오가 보유한 4.2% 지분이 어떤 결정을 내는지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뭐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진다면 게임 되게 쉽게 끝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 그렇게 다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카카오 측에서도 여기서 안 물러나는 그런 방식으로 뭐 공개 매수를 더 높게 뭐 더 많은 물량을 또
발표한다면 이 확률은 되게 낮습니다. 근데 치열한 싸움이 더 전개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주가가 그러면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가 더 그렇죠. 중요하지 않을까 보는데 저는 이제 SM 주가는 여기서 크게 변동이 변화되는 상황이 없다면 12만 원 미만에서 그냥 주가는 행보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사실 오스템 임플란트가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똑같이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카카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예상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공개 매수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지분 확보가 나왔다는 뭐 그런 뉴스가 나오면 저는 SM 주가도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근데 결국에는 SM을 보유하신 그런 투자자들은 카카오 측이 좀 이것을 가져가는 것이 좀 더 좋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이뷰가 만일 이것을 최종으로 승리해서 간다 그러면 SM 소속 아티스트들이 하이브 쪽으로 좀 이동할 수도 있는 그런 빌미가 좀 있어서 밸류에이션 하락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느냐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오히려 이제 명실상부한 K-팝의 대장으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는 뭐 할증 요인이 좀 있겠지만 저는 이제 SM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하이브는 이제 지금 문제는 공개 매수 자금이 과연 충분한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일부 의견으로는 좀 충분치 않다라는 것도 있어서 뭐 신주 발행과 같은 자본 조달 이슈가 좀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기존 주주들에게는 약간 우려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는 좀 단기적으로는 좀 어렵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후에는 사실 SM과의 시너지 작용, 그다음에 뭐 BTS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충분한 또 재료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다시 또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단기는 그래서 일단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전 카카오가 이제 가장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밀릴 때 매수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추가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일 카카오가 정말 최종 승자가 되더라도 전 승자의 저주가 걸릴 그런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대응하지 않고 무대응하면서 지금 일단 이게 이제 SM 지분 좀 보유하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빌미라든지 그런 뭐 트리거는 마련했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그래서 SM 보유한 음원 플랫폼 디오에 입점을 하기로 했다라고 발표하면서 좀 그래서 이제 좀 협력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 들어왔구나라고 해서 저는 이것이 카카오에게는 가장 유리한 그런 전략이 되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디오유도 약간 좀 보고 싶은데요. 디오유는 이제 이제 SM이 보유한 음원 플랫폼인데요. 근데 지금 만일 카카오 엔터가 이것을 인수하게 되면서 그러면 정말 밀어줄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꾸준히 상승했다가 지난 금요일에는 초반에는 위버스의 통합 가능성 때문에 급등 시작했다가 근데 이제 통합보다는 위버스 자체로서 IPO 할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다시 급락하면서 다시 또 움직이는데 저는 위버스 같은 경우는 기업 공개를 하는 편이 기존 주주들에게 더 유리하다고 보여져서 저는 디오유 입장에서는 카카오가 어떻게든 대주주가 되는 건 좋지만 하이브가 될 경우에는 저는 좀 지금보다는 좀 더 주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는 남아있는 변수들이 좀 많기 때문에 신규 매수에는 좀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카카오는 사실 글로벌 성장주 반등에 동참하는 그런 측면이 더 큰 재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SM, 카카오, 디오유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SM의 인수 스텝이 조금 꼬였던 카카오가 꽁 대신 닭으로 이제는 큐브엔터에 조금씩 관심을 보일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거든요. 아니요, 큐브엔터를 매수한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좀 약간 놀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엔터사에 대한 이 사람들의 관심도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매수 가격들이 나오면 이 정도의 프리미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뭐 JYP, YG, 하다못해 큐브엔터 같은 경우도 그 정도의 프리미엄을 준다면 충분히 주가 상승을 도모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뭐 편차나 기준마다 다르지만 큐브엔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엔터보다는 조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인식들이 강하기 때문에 큐브엔터 쪽으로도 아니면 다른 이 여타의 엔터사로도 좀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겠냐. 그리고 앵커가 얘기하신 말씀대로 카카오 엔터가 결국에는 이제 SM이 아니게 되면 다른 엔터사를 꼭 반드시 가져갈 수도 있다는 생각들 때문에 찾을 분위기,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자체 때문이라도 엔터사를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큐브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 남아있는 우리가 상장되어 있고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엔터사에서는 조금은 비껴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규모가 좀 작아서 당연히 그리고 여자 아이들이 좀 잘하잖아요. 그래서 카카오에서 관심을 갖지 않을까?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큐브가 카카오 엔터가 확장할 때마다 큐브 엔터 이야기를 계속 언급했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네, 여쭤봤습니다. 그렇다면 전 궁금해지는데 하이브는 만약에 인수전에 SM의 품은 하이브가 공룡화된다면 엔터주의 거의 거대 시장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하이브를 매수를 해도 될까요? 오히려 어차피 계속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그런 문제들이 지금 아까도 자본 조달 이슈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다 확인하고 나서도 인수한 이후에도 뭐 매수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근데 너무 커지면 또 이게 글쎄요, 뭐 아직까지는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게 항상 그 독점이라는 또 이런 것 때문에 디스카운트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보시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하이브 나쁘지 않다고는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조금 여기서 뭐 이런 이슈로 갖고 급등 나가는 그런 상황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뭐 썩 좋은 뉴스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에 동참해서 이렇게 발 빠르게 매매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저는 그냥 조금 이런 거 좀 전잠시고 다시 이제 가치 평가가 더 확실해졌을 때 그때 매수해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이슈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에 또 다시 또 힘을 주는 뉴스일 수 있는데, 이 중국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중국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약간은 껄끄러운 관계의 뉴스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발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하면서 관련주가 다시 리오프닝 했죠, 당연히.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보면 이번에 그 단기 비자를 우리 측에서 재발급한다는 그 이슈 자체만으로는 관련주들이 다 같이 탄력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 이유는 일단 이 비자 해제와 관련한 조기 해제 이런 제도가 사실 2월 7일 장중에 제 기억으로는 거의 장금판 무렵 한 2시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이미 그 며칠 동안 지금 관련 주가에 좀 반영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 측에서도 지금 우호적인 맞대응이 뭐 조금은 나왔지만 구체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전체 그런 수혜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움직이는 건 아니고 제한적인 섹터, 예를 들어서 뭐 카지노 같은 경우는 3인방 주가가 최근에 다 신고가 기록을 했고요. 또 면세점 종목들도 좀 하락을 멈추고 다시 반등하는 움직임으로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모습은 나왔는데, 근데 그 상승의 힘이 예전보다는 조금 약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화장품이라든지 항공, 여행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한국인들도 방중되는 그런 제한 조치가 좀 해제되었을 때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서 지금은 일단은 요 재료는 관련 업종 내에서 좀 제한적인 업종으로 좀 한정될 수밖에 없는 재료고 단기에 끝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전반적으로 보면 리오프닝 계속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는 뭐 그렇게 큰 조정 없이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결국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미래의 기대 실적을 지금 많이 땡겨서 지금 밸류에 반영하고 있다는 측면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제 기대감에 따른 상승 국면에서는 좀 벗어나지 않았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결국 실제로 방한객이 급증하든지 아니면 방중객들이 뭐 급증한다든지 이것이 이제 중국향 뭐 예약 확인율
뭐 예약률이 지금 얼마나 증가했는지도 다 확인이 될 텐데 뭐 일본처럼 급증하는 모습도 나오는지도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러한 점이 정말 실제역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도 좀 확인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체크해야 될 부분이 지금 뭐 달러화가 다시 강해지는 흐름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은 결국 여행에는 좀 부정적인 요인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국제유가 흐름도 좀 항공주에게는 또 중요한 또 비용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변수로서 작용할 것이고 또 전반적인 경기 전망들 자체도 여행 소비에 큰 영향을 주기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고려하시면서 단순히 리오프닝 주 이제 좋다 뭐 이걸로만 고려하시는 게 아니라 매크로 환경도 좀 고려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될 것이라고 보십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실적 회복을 이미 시작하고 거기 탄력적으로 나오고 있는 카지노라든지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지는 여행이 그 내에서는 조금 더 우선순위가 투자 우선순위를 좀 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내에서 지금 수급이라든지 실적 성장도가 좀 빠르게 나타나 있는 아니면 뭐 이제 전반적인 그런 상황을 고려하셔서 좀 고르신다면 크게 무리 없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리오프닝이 되면 한국 실질 GDP도 올라갈 텐데 이를 좀 기회로 잡아봐도 좋을까요? 중국 리오프닝이 되면 뭐 말씀하셨던 카지노나 이런 부분 직접적인 영향도 있지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이 수출 비중이 30% 가까이가 또 중국이잖아요. 네. 그리고 중국과 미국이 그렇게 맨날 싸웠다 하지만 중미 간의 무역의 금액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우리는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수출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상당히 안 좋은 국면에 지금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리오프닝이 되다 보면 뭐 주말에도 저도 봤지만 뭐 LG경제연구원인가 리오프닝으로 해서 한국의 수출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다라는 보고서도 나온 만큼 전반적으로 그냥 구체적인 뭐 카지노 이런 것도 좋지만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상반기는 그래도 우리가 경기가 좀 회복되는 그런 유동성의 물결까지 바라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사님께서는 센터장님의 네. 의견을 듣고 혹시 같은 의견 또는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글쎄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매체들에서 이제 어떻게 흐름이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좋아진다, 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건 중국 경제가 회복하는 모습에 결국엔 저희도 수혜를 받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직접적으로 그래도 중국하고 많이 갈려 있는 반도체라든지 아니면은 뭐 경기 민감주들 중에서 뭐 화학이라든지 정유 이런 쪽에서 수혜가 조금 더 실적으로는 가시성이 좀 높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 계신 기업 있으실까요? 구체적으로는 뭐 정유는 S-오일 저는 괜찮게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번에 중국의 리오프닝이 결국은 국제유가 상승을 높일 것이고 또 이제 제품 가격 상승까지 동반해서 그러니까 정제 마진도 상승하면서 국제유가까지 높아지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영업이익과 또 재고평가 이익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오길 수 있기 때문에 S-오일은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는 기업 중에서는 S-오일 말씀을 해주셨고요. 전체적인 중국 관련된 이슈와 함께 CPI에 대한 이슈까지 자세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분석 시간이었고요.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